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래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바로 잡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사건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 저녁 9시경이었는데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여성분이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내에서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허리뼈가 골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른 상담자분들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진단서를 보내주어서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진단서의 병명을 보니까 제4 요추 골절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진단 주수가 3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밀검사 판독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정밀검사 판독지라는 것은 MRI죠. L4 Acute Compression FX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L4라는 것은 룸바죠. 허리라는 뜻입니다. 제4번 요추라는 뜻이죠. 자, 아큐트라는 것은 아주 급성으로 왔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이런 뜻이죠. 컴프레션, 압박되면서 그 다음에 FX라는 것은 말이죠. 프랙처를 갖다가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제4 요추, 급성 압박 골절 이렇게 진단 병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진단 주수가 3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박골절은 의사들이 8주 이상 진단을 써주는데 이상하게도 매우 불리하게 3주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던 것입니다. 치료해주던 의사는 종합병원에 있었는데 말이죠. 요추 4번의 압박률이 34%라고 하면서도 허리 복대를 채워주고 수술은 필요치 않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퇴원을 해서 집 주변의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여성 환자분은 자신도 병원에서 주변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제 영상을 보고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다른 큰 대학병원을 가서 여기저기 아픈 부위를 다 체크하고 다른 의사로부터 다시 진단을 받아보시라. 버스에서 굴러서 허리뼈가 압박골절 되었다면 큰 부상 아니겠냐고 병원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마음 편하게 말이죠.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나 받을 때가 아닌 듯 싶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여성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해보겠노라고 하고 내일 아침에 병원 다녀와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는 전화는 끝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의사의 진단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요추 4번 골절과 요추 4번 급성 압박 골절은 진단 병명이 전혀 다른 느낌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고 여성분도 힘이 축 빠진 채로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궁금해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친 후에 저도 상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에서 잊혀질 만한 시점인 4월 10일경에 어느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에게 유국장님입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에 상담을 했다고 한 여성분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상도해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왜 전화를 한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하고 전화통화를 한 후에 그날 저녁 여성분이 발작 증세와 혼절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119를 통해서 이송을 했고 정밀 검사들을 다시 해보니까 뇌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아주 한방병원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이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머리 수술을 3번 정도 하였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달이 지난 이제야 전화를 했다라고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그만 의심증도 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다쳤다면 일반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이건 머리뼈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아프면 뇌진탕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 말은 머리가 진탕, 즉 흔들렸다는 의미고요. 뇌에서 출혈이 있다면 뇌출혈, 아니면 지주막하 출혈 이런 등등의 진단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 바로 조치를 취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남편분의 이야기로는 여러 번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20에서 30% 정도의 정신 상태라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고 초기에 병원에서 여러 검사 등을 통해서 잘 대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나에게 해당이 되면 100%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과의 수임을 해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진단서 및 진료 기록 등을 잘 보완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거나 두통이 지속적인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정밀검사를 꼭 해봐야만 하는 겁니다. 머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이 여성분처럼 시간을 놓쳐서 출혈이 생긴 후에 뇌 이상 반응 후에 치료나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부, 즉 머리를 다쳤다면 일반 엑스레이와 정밀 검사까지 확인하는 지혜로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옥장TV였습니다.